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던 하루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스냅발 쇼크로 하락 마감했지만요. 우리 시장은 어제 선 반영했던 탓일까요? 오늘 좀 한숨 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러브콜 보내오면서 이거래일 만에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좀 바닥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변동성 장에서 살짝의 반등을 주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장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이 시장 함께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섹터 종목들까지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알찬 시간, 수익 가득한 시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사칭하는 방이 많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똑같은 사진으로 사칭하는 방이 많은데 정확하게 저희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고요. 생방송 중에만 이 QR코드가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1:1 종목 상담 하지 않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1:1 상담 도와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거액의 금전 또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는 장자방 전문가님의 온라인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딱 2번 열리는 특강인데요. 이번 달에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내일은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더욱더 깊이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런 온라인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어느 방송보다도 유일무이하게 섹터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시장들을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점에서 매수할 섹터는 없는지 종목은 없는지 장자방 전문가님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세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들이 어려워요. 예,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랑 가장 친한 사람이면, 제 친구고 제가 아주 친한 후배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식하지 마. 그리고 내년 봄에서 내년 여름 정도가 됐을 때 시장이 바닥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근로 하는 걸로 혹은 개인 사업하시는 걸로 열심히 돈 벌고 모아놨다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봄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가 바닥일 것 같습니다만 빠르면 올 연말쯤 되겠죠, 겨울쯤. 그래서 그 시기쯤 됐을 때 주식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솔직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증권 방송국에 나와서 지금 작년 1월부터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16개월, 17개월째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지금 이 자리에서요. 17개월 동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이걸 주식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2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하는 거는 전 직업이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직업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할 만한 시기는 결단코 아니에요. 그 얘기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뭐 다 알고 계실 만한 것인데 주식을 하시는 분은 거의 다 뭐 보셨을 겁니다. 예, 하이먼 민스키의 그 버블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블 이론. 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증권시장에서 어떤 흐름 안에 저점이고 어떻게 시세가 나고 어떻게 죽는지에 관한 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분께는 생방송,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매우 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좀 약간 비속어가 좀 이렇게 입에 찰지게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글로 살짝 써드릴 테니까 보시고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니까요. 그죠? 또 우리의 또 웃음도 중요하고 방송 심의규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우리가 주식기에서는 주식에서 잠행기라고 합니다. 주가가 오르지는 않고 굉장히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기간들을 잠행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스마트머니, 소위 말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시장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열심히 물량을 매집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시장이 이 섹터를 주목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사고 들어오기까지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스마트머니가 산 뒤에 슬슬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투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상당히 큰 자금들을 운영하지만 자기 돈이 아닌 사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객의 돈을 예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냄새를 좀 맡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면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할 때 저점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이쪽도 사실 스마트 머니에 가깝죠. 그래서 1차 쭉 시세가 나게 되면 일단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오면 보통 50%에서 100% 정도 올라오거든요. 주식 기준으로.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거들떠도 보지 않고 망하기 직전에 주식들을 모집을 해서 한 50% 거의 100% 가까이 시세를 주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따라 붙는지 확인하고 개인들이 보통 세력들이 세력 털기라 그럽니다. 던져요. 그러면 누가 손절 나가는지 누가 버티는지 물량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작전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1차 하락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에이씨 이거 물렸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국적으로 얘가 올라갈 거라고 이 섹터가 오르고 이 종목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 나가면서 따라붙어서 손절 나갔던 개미들의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만 털면은 날아가는 주식들 보신 적 있죠? 하나 둘이 아니죠. 그죠? 하나 둘이 아니죠. 내가 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론들이 주목을 해요. 야, 이 섹터가 올라간대. 이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인대 라고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2차 전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한참 떠들던 것들도 원래 예전부터 매집을 했던 이 잠행기와 인지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 시세가 났을 때쯤 2배, 3배 날 때쯤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고 앞으로는 반도체고 앞으로는 2차 전지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고 엄청 떠들어요. 그럼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밑에 있을 때 뭐 하다가 그거 올라오면 떠드냐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가 왜 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면 떠드냐 이거지. 밑에서 떠들어줘야 사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좋다, 뭘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얘기할 때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게 좀 버는갑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붙거든요. 이를테면 이따가 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작년에 제가 봄에 여러분 45,000원대에서 바닥에서 얘기할 때 걔가 97,000원까지 더블 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안 쳐다보다가 97,000원까지 열광하면서 올라가는 이걸 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제 없는데 어디서 살까를 꼭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아니 밑에서 싸게 살 땐 왜 안 사다가 꼭 나중에 가서 물어보느냐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언론이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평균 가격이 여기가 열광기라고 그래요. 거의 흥분하는 거죠. 개인들에게 대중들이 막 사기 시작하고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추천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더 간다. 뭐 바닥에서 300% 났지만 이제부터 출발이다. 1000% 났지만 100배 갈 거다. 이런 헛된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과 환상을 줍니다. 그럼 어딘가에 꼭지가 물리죠. 그러면 새로운 논리가 생겨. 어떤 얘기? 자, 이제 바닥에서 10배 났지만 100배 갈 거고 1000배 갈 거니까 얘는 고점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헛된 논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 잠행기의 1번 구간이냐 아니면 인지하고 올라가는 2번 구간이냐 그리고 거의 광기 어린 열광기의 3번 구간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2020년도와 21년 1월까지가 이 광기 어린 여기까지의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최꼭지가 2021년도 1월입니다. 정확히 1월 11일인가 12일로 기억하는데요. 12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팍스TV에 출연했던 게 1월 첫째 주예요. 1월 첫째 주. 제가 그날 나와서 어땠냐면 다들 광기열에서 여기 방송국 이 자리에서 출연했던 그 당시에 출연하셨던 분이 지금 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하나같이 뭐 내년도에 종합주가에서 5,000포인트 간다, 10,000포인트 간다를 열심히 떠드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년 17개월 전에 저랑 같이 여기 방송을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방송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종합주가에서 얼마입니까? 2,500, 2,600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얼마까지 깨질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년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바라본다면 올해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바라본다면 2,000포인트 깨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닥이 1,800 정도에서 닫혀질 거냐, 1,600 정도에서 닫혀질 거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포인트는 분명히 깨진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벤트성으로 깨졌다가 올라오겠지만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특히나 올 하반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미리 예고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 줄이시라고 벌써부터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다들 그냥 뭐 주식 하면은 돈 버는 줄 알고 뭐 아무 때나 하면 다 버는 줄 알고 막 덤비시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 꼭지가 2021년 한 1월이 이 꼭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올해 3월 달까지가 장이 약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3월 정도가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2022년 3월 정도가 바닥을 찍고 제가 그때 1, 2, 3월 달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화무 11홍 제가 4월 초까지 벚꽃 질 때까지 장이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시황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1차 하락을 1년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면 얘는 14개월간의 하락을 했고 잠깐 반등해서 그나마 반등했다 죽고 반등했다 죽으면서 버티고 있는 현재 구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은 이제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회귀할 거야. 정상이 이 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 생각은.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왔다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야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 대국이고 앞으로 얼마큼 성장해야 되니까 더 많은 주식이 올라가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빠진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겸희 씨, 뭐 때문에 요새 주가 빠진다고 계속 연준 의장부터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할 때 주로 지금 쓰는 용어 주가 왜 빠져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두세 가지 보통 예를 들거든요. 뭐 얘기하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이랑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쵸.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계속 빠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금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다 제껴버리고 그냥 생방송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오케이? 예, 그냥 준비한 건 많지만 예, 바로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알아야 될 얘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맥을 좀 봅시다.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왜 금리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기업들이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거의 다 차입을 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하나 여러분 입장에서 집을 사실 때 현금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무식하게 저는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현금 다 모아 사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식한 짓이었어요. 대출 받아 샀으면 몇 채를 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했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투자하고 기업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할 때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돈을 빌려다가 만약에 금리가 1%, 2%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연 10% 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요 금리 빼고 8%, 9%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쉽게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5%예요.
그럼 내가 5%의 금리를 주고 와가지고 내가 10% 수익 내봐야 나는 5% 수익인데 금리가 7, 8%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면 5%에서 8%까지 올라가면 내가 먹을 파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까딱 잘못해서 수익을 못 내게 되면 나는 이자 비용 내고 마이너스거나 똔똔밖에 안 되니까 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단편적으로 보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금리가 과하게 오르게 되면 나는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건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의 악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뻔한 얘기할 건 뭐하러 여기서 강의합니까? 저 장사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뻔한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경제가 같이 상승하는, 즉 다시 말해서 경제가 호황을 이루어서 너도 나도 월급이 늘어나고 너도 나도 계속해서 수익들이 막 자영업자들도 막 매출이 늘어나고 연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제가 호황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여기서 경제가 호황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휴민 씨한테 질문했던 의도했던 답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최근 6개월 사이, 1년 사이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효과가 너무 커지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너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거나 그걸 가지고 뭘 사업을 하거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많이 비싸니까. 왜? 기대 수익이 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거는 금리는 오르지만 경기가 호황으로 이 경기가 계속 괜찮아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월급과 소득이 함께 올라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고 동시에 이 경기도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괜찮아. 왜? 경기가 회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기존에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매파적인 사람 말고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올해 2022년도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야, 금리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얘가 꽝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수축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기도 어려운데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면 먹고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 엄청 힘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농산물부터 원자재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재들 값이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부채질을 한 거죠. 다시 말해 경기 침체 플러스 금리 인상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같이 겹쳐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기가 지금 똑바로 굴러가지 않고 이제 막 회복될랑 말랑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이 불거지게 되면 제가 왜 올 여름부터 여름에서 연말 갈수록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주가 지수가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왜 주장을 하냐면 그냥 대충 데이터만 가지고 봐도 지수가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락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틀리면 좋겠습니다. 틀리면 여러분 수익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야 어차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치고 빠지고 아닐 때는 주식 한두 달씩 안 사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거의 주식 지금 사라는 얘기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다 한두 종목 거래하고 말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 지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현재 시장이 요쯤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하긴 하겠으나 이게 여름 전에 반등이 끝나고 장이 본격적인 하락을 하게 되면 아직 공포심 안 느꼈거든요. 그냥 주식이라면 짜증나 넌덜머리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생각은. 현재 시각은. 근데 이 공포가 슬슬 도래하기 시작하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까지 빠져서 한 600포인트 빠진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끔찍하시죠?
현재가에서 30%더 20%더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쯤 되면 거의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좌절하기도 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뜨기도 시작해요. 한강에 뭐가 어쨌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그러면 그쯤 됐을 때가 진짜 바닥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종목의 흥망성쇠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살피시면 5배, 10배 났던 것이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개별 종목의 이야기일 것 같죠? 아니에요. 종합주가시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얘가 1년 반에서 3년 사이클로 오르고 내려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2020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빠졌다가 거기서부터 작년 1월까지 왕창 올랐어요. 약 10개월간. 3월부터 1월까지. 그 이후에 지금 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통 대등 수치로 생각을 하게 되면 10개월 올랐기 때문에 10개월 조정받으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났죠? 한참 더 지났죠? 타임 오버 됐어요. 근데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10개월 정도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을 지나서 겨울 지나서 내년 봄이나 여름 정도 돼야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흥국들에서 모라토리움이 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분 빚내서 뭐 주식하고 뭐 물리면 물 타고 버티고 요딴 얘기 하시면 큰일 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이먼 미스키의 저기를 보게 되면 공포의 이야기 하다가 개인들이 이쯤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좌절해서 다 손절치고 반대매매 나간 뒤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이렇게 욕을 하죠. 18. 그죠? 그러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상승 사이클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중년 이후 중장년이시라면 노후자금 날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식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시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한 1년 남짓 정도 기다리잖아요. 10개월에서 1년쯤 기다리시면 기회 있습니다. 그때 잡으셔가지고 노후 든든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현재 2030 세대, MZ 세대들은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은 다른 매체를 보시니까 만약에 젊은 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투자에 관한 공부들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겨울에서 봄 사이 정도의 기회의 장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모아놨던 자금 가지고 돈을 버시면 돼요. 이해하실까요? 제가 증권을 가르치는 직업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 안 듣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잘 버시면 좋죠. 종목들 왜 하락 정도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준비한 얘기 다 제껴버리고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럼 준비한 얘기들 제가 지금부터 딱 10분 안에 빠르게 스피드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죠. 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ETF예요. 근데 이 ETF는 우리가 장기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내가 월급 받아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으신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꾸준히 모으면서 물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볼 때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를 바라보면 당연히 좋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중장기로 보고 내가 그냥 꾸준히 모아가고 전 세계 제일 단단한 거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팡플러스, 그 다음에 S&P 사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아놨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모아놨다가 떨어지면 모아놨다가 반등 나오면 팔고 저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홍보를 안 했군요. 지금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 핸드폰을 좀 켜십시오. 핸드폰 켜가지고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갖다 대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자료들 함께 공유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미리 좀 걱정의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기 전에 경찰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모 경찰서에 지능팀이라 그래가지고 경찰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아무개님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카톡 아이디 쓰고 있습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께 그 1대1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돈을 투자받아서 제가 대신 투자하는 일을 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일을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전국구로 팔려 있는 사람이고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제가 돈을 요구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저 돈 많이 벌거든요. 예. 그래서 남에게 돈을 요구해 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내 돈 갖고 투자하면 되지 남의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단톡방 같은데 이런 뭐 투자 클럽들 이런데 오픈 채팅방 같은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들어오면 급등주를 줍니다. 여기 오면은 뭐 주식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를 하거나 뭐 밴드 같은 데로 이렇게 링크 걸어 가지고 움직이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소명자를 경찰관한테 한참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스토킹? 예, 혹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예, 피싱하는 방법들이 요즘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제가 그 피싱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전부 다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잡으시라고.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광고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경찰서 가실 각오하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미리 제가 경고합니다. 다시 하지 마십시오. 예, 다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지금 보면 얘가 우리가 바닥 매수해서 2,200원에서 2,050원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3,200원대에서 40%를 단기 차익을 내면서 굉장히 수익을 잘 냈던 짭짤했던 종목입니다. 그 후에 떨어져서 2,500원부터 사가지고 얘가 2,800원대 올라올 때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얼마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모았다가 올라올 때 단타치고 그냥 정리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것은 추세 상승이 살아있으려면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여야 돼요. 근데 지금 패턴을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을 높이다가 다시 한번 튀어가는 척 했다가 주저앉았다가 튀어가는 척 했다가 주저앉았다. 잘 보세요. 고점이 1번보다 2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시세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직전 저점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 아직 쳐다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 저점을 지키는 게 확인되면 재매수하겠습니다. 단타로요. 그런데 얘가 이탈돼 버리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셨죠? 다음. 자,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시장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 지켰던 저점 라인을 완벽하게 깨진 상태고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이 고점을 넘지 못했고 주저앉고 넘지 못했고 주저앉고 반복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단식 하락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계단식 하락. 즉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쏟아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쏟아내리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척했다 빼고 반등하는 척했다 빼고 반등하는 척했다 빼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보시면 저점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즉 다시 말해 하락형 변동성 되게 속된 말로 지랄맞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참 미쳐버리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내가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기 저점 확인하고 반등할 때 들어가서 얼른 단타 먹고 빠지는 장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간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인버스 보실까요? 인버스는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올 하반기까지 가장 우량주는 인버스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가가 좀 반등 나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이 모아놨다 올라가면서 팔아먹고 모아놨다 올라가서 팔아먹고를 반복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 올 연말쯤 내년 초쯤에 가장 유력한 가장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종목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70%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20, 30% 비중 갖고 단타 치고 빠지고 단타 치고 빠지는 것이고 장이 좀 많이 오르면 인버스 사놔서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해지하는 그 전략이 현재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150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차라리 코스닥 150이 차트 패턴상은 레버리지보다 주가지수 대형주보다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 살짝 모았다가 단타 정도 치고 빠지는 정도의 장일 것 같고요. 자, 섹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2주 동안 누누이 강조드렸던 거 11,000원에서 거의 풀베팅에 가깝게 배수했다가 14,000원 1차 목표가 봤는데 14,000원에서 살짝 몇십 원 모자라요.
거의 찍은 걸로 칩시다. 그래서 제가 이날 하루 이틀 요날에 청산을 전부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여기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전량 청산한다라는 사인을 톡방에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고요.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고마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하면서 손해봤던 종목들 모조리 일로 갈아태워가지고 수익을 왕창 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량을 베팅해서 30%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건 상당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량을 내가 적게 사서 30% 버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량을 많이 사서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30%에서 50%까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사실상 제 마음의 풀베이팅인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더 공개된 곳에다 말을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몰빵입니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30에서 50을 얘기하면은 비중을 많이 실는구나 정도로 힌트 얻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게임 산업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유일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몇 개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제가 떨어질 때마다 오면 좋겠다라고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드렸던 얘기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은 글쎄 올라가 봐야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가 10%에서 15% 먹을 폭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아놓은 거 거기 향해 가시면 되겠고, 단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미국장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실을 수는 없고요. 가다가 밀리게 되면은 본인 진입 단가보다 살짝 위에서 본전 이상에서는 여러분이 익절을 좀 이익 스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펄업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는데 슬슬 반등은 나오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슬슬은 아니죠? 5.3%. 하락장에 펄업이스 5.3%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아침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밀리면 본전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동일한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계속 게임즈 얘기할 때 펄업이스하고 카카오 게임즈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오케이? 강의 때마다 설명 계속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아놓으신 거 지금 오늘 상승률만 5.03%네요. 장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얘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밀리게 되면 본전 처리하겠습니다. 본전 안 나가면 제가 보고 싶은 목표 가격은 67,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전이 안 나가면, 본전 나가면 정리 끝내겠습니다. 다음. 자, 철강 섹터입니다. 철강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조금 입질하면서 상황을 보는 중인데 저는 이거보다 사실 고려아연을 봤거든요. 고려아연 54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사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단톡방에다 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고려아연은 제가 계속해서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대부터 사자라고 해서 60만 원, 62만 원 올라올 때 한번 팔아 먹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단타 한번 해보자 싶어서 54만 원부터 들어가되, 중요한 거는 다음 주까지 얘가 59만 원, 60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여기 넘어가지 못하면 얘 단기 목표가 도달로 청산입니다. 다음 주 안에 얘가 넘어간다면 버틸 생각이고요. 평균 매수 단가 54만 원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은 그냥 55만 원에 익절로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는 섹터이긴 한데 지금 장에 따라서 글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량을 적게 10% 미만에서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중장기로는 꽤 괜찮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따 보시겠으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많이 내기 어려운 섹터입니다. 현재 올해 시장은 그렇습니다. 성장주 주도주 계속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 섹터로서 이런 미디어 쪽을 좀 살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컨텐츠 산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또한 바이오가 바닥이라고 누누이 노래를 제가 불렀던 것이 8,500원 밑에선 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팍스텝이 나오면서 떨어질 때 기다리자, 지점 저점을 얻겠다 기다리자 하다가 바닥 아래꼬리 달면서부터 이때부터 사라 말씀을 드렸고 8,500원, 8,600원 집중적으로 샀는데요. 이제 9,435원입니다. 절반만 팔겠습니다. 그리고 얘 어디까지 볼 거냐면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오면 전량 차익 실현할게요. 오케이. 자, 제발 여러분 싸다 사자 할 때 사십시오. 제발이요.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주식을 비쌀 때 추격했다가 가다가 아닌갑다 물렸네. 따라갔다 야 가는갑다 했다가 아닌갑다 물렸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야 싸다 할 때 물려봐야 집까지 게 얼마나 물려 바닥인데 생각하시고 좀 사십시오. 주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건설 섹터입니다. 지금 건설이 많이 안 좋죠.
그죠? 재건축, 재개발 업체들 전부 다 올스톱입니다. 둔촌주공부터 시작해서 성남까지 전부 다 올스톱. 증권사가 수지 차선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재값이 20%에서 50%까지 폭등했어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를 최하 20%, 30% 올려주지 않으면 저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수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하반 경직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이 계속 안 좋을 때가 지금 뭐 할 때라고 슬슬 모아가실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S건설 업계에 1, 2위 다투는 회사이고요. 현대건설 두 개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한 1, 2주 잡고 한 2주 정도 잡고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에서 현대건설, GS건설 사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톡방에 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방송에는 이거는 지금 방송에만 갖고 나왔는데요. 성신양회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얘는 시멘트 관련 회사인데요. 시멘트 값이 무지하게 오르지만 지금 건설에 나중에 얘는요. 여러분 단기 목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내년, 후년, 후후년까지 한 2, 3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공급이 많이 줄어 있어요.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실 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사가지고 내가 2, 3년 못 키리라 생각하시면 꽤 괜찮은 투자의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지금 떨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DB하이텍 좀 때를 기다려서 싸게 오면은 살 기회들을 여러분께 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자, 미포조선이요. 얘가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가격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8천 원 정도에 살짝 입질만 담궈놓고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하락장이라면 이거 왜 사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종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락장에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가 그놈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번 입질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얘기했던 게 필수 소비재 유통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해야 돼. 장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클리오라고 합니다. 예, 화장품 이제 이 마스크를 지금은 여러분 실외에서는 법적으로는 벗을 수 있게 돼 있지만 겁이 나서 잘 안 벗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스튜디오에서 좀 안전을 위해서 차고 있으니까요. 근데 화장품 수요가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바닥이 나온 걸로 보여져서 클리오를 한 1, 2주 잡고 슬슬 좀 사보시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만 우리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오시면 함께 하고요. KT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3만 원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1월달 매집 종목인데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연일 신고가를 만들어 갑니다. 어떠십니까? 자식에게 물려줘도 괜찮은 종목 KT라고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통신 종목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습니까? 자율주행의 모듈의 앞으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난 종목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KT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지금보다 2배, 3배는 당연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제가 들고 있는 유일한 섹터의 종목은 KT는 절대로 안 파는 종목입니다.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반복하면 트레이딩을 하지 절대로 다 팔지 않을 종목이고요. 주가가 2,000포인트가 깨지면 저는 그때 퍼 담을 생각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섹터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종목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 옵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시장 좀 장기로 봤을 때 우하락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은 짧게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다라고 챙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섹터 종목들은 갑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단타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내일 저녁 온라인 특강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대1 종목 상담하지 않고요. 거액의 금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꼭 유의하셔서 지금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0분 만에 무려 100%의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 하나씩 밝혀볼 예정인데요. 이 시장에 정말 현명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선물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계속해서 우하락을 걷는다면 이 우하락 시장에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가져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이 하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전략 좀 세워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저와 함께 이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부터 세워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물 옵션을 좀 나눠보면요.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옵션 안에서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매 용어들이 이 주식 시장과는 좀 다릅니다. 매수와 매도가 우리가 보통 사다 팔다로 알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을 했을 때 선물을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앞으로 내려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베팅을 한다면 그거는 매도한다,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면 콜옵션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시장이 내려가면 풋옵션에서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준가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 기준가는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가보다 시장이 올라간다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에 진입을 하고 옵션에서는 콜옵션에 들어가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이 주황색 박스를 보면 제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들리실 수 있는데 반대로 앞으로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에 진입을 하고요. 옵션에서는 풋옵션에 베팅을 하면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이 선물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께 오늘 하루 만에 30분 만에 100%의 수익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선물 옵션 시장은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방향성 게임인데요. 우리 휴미 아나운서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올라가는 방향은 선물에서는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내지만 옵션을 하는 사람은 콜 옵션이라는 걸 사서 수익을 내요. 근데 선물 매수는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한 계약당 25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2포인트가 올라갔으면 한 계약당 5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한 계약을 움직이는데 증거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1포인트 수익 나면 25만 원이면 1,000만 원의 2.5% 수익이거든요.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초단타의 고수라 하더라도 하루에 1포인트, 즉 내가 내 원금의 2.5%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포인트가 수익이 나면 50만 원이 수익이 나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2포인트면은 수익률이 5%거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은 이게 가능하냐? 하루에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 매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폭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멈춰있는 날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잡고 갈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휴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하나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은 매수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콜옵션도 올라갑니다. 그럼 난 뭘 사야 될까요? 옵션 하는 사람은 콜옵션,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주가가 빠진다면 선물은 매도해서 떨어진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옵션은 뭘 삽니까? 풋옵션. 그러면 떨어진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자, 개념을 잡으셨으면 오늘 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수익 인증을 보시면 지금 9시 09분인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생방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네. 저희가 오늘 아침 30분 만도 아닙니다. 거의 9분 만에, 1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500만 원부터 50만 원, 190만 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인증 한번 보여드리도록 예, 할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160만 원, 뭐 800만 원, 뭐 20만 원, 70만 원 보면 500만 원, 또 많이 버신 분들은 잠깐 사이에 10시쯤 돼가지고 1000만 원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네. 보시면 1000만 원 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게 어떤 파동에서 수익을 낸 거냐면 하락 파동에서 낸 거예요. 10시경. 그럼 한번 보실게요.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시초가의 하방 사인을 드리면서 오늘 장은 많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하방 베팅을 하실 때 물량을 베팅하실 수 있는 분들은 풀로 잡아도 상관없다. 여기서는 승부를 걸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초가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베팅을 말씀을 드렸던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빠져서 이만큼이 떨어졌는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9시 30분에 343.75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선물로만 따져도 364.60에 진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44까지 2.6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2.6포인트면 한 계약당 2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60여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60 한 2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계약을 만약에 1억을 베팅했다라고 하면 620만 원의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우리가 콜옵션은 상승할 때 수익 나는 것이고 하락할 때 손해본다라고 이야기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제가 보는 선물 옵션은 그냥 간단해요.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하고 내일 온라인 강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잡읍시다. 자, 주가가 빠지냐 올라가냐는 콜옵션에서 뭘 가지고 보냐면 콜옵션에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켰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에 보시면 2.76짜리가 콜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부터 장은 방향이 하방으로 꺾이게 되고요. 얘가 가차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콜옵션이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 풋옵션이 반대급부로, 자, 콜과 풋은 이렇게 시소에 타 있다고 생각하시면 둘 다 무게가 같으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수평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콜옵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반대 풋옵션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무게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옵션의 교차라고 하는 용어인데 내일 온라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콜옵션이 내려가니까 반대로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올라가죠. 그 얘기는 콜옵션이 지킬 가격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풋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장이 하락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남들은 주가 빠진다고 걱정할 때 풋옵션에서 풀 베팅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따블 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풋옵션 차트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주가가 빠졌을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풋옵션이 시세가 났다가 왕창 죽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한 놈이 죽으면 한 놈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그럼 풋옵션으로 아까 주가를 보시면 자, 선물 차트입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풋옵션이 이만큼 수익을 냈는데 그 이후에 장이 급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수익을 낼까요? 콜옵션이 콜옵션이. 수익을 내겠죠. 자, 네. 보실까요? 이렇게 죽었던 콜옵션이 바닥에 13만 7천 원 찍고 나서부터 얘가 얼마 가냐면 34만 원까지 바닥에서 2배 반 정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되는 시장이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은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물 옵션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요. 아니면 아예 여러분 주식시장 떠나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 옵션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오늘 주식에 할애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온라인에서 여러분 좀 더 상세하게 많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봄에서 여름까지 시장 계속해서 빠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선물 옵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더 무기를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세하게 수익 비법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요. 밤 9시에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